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이 갈래 자체가 수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수필은 무슨 갈래였지? 기억해보자. 무슨 갈래였어? 그렇지. 자, 그러면 교술갈래인 수필의 특징이 뭐였죠, 얘들아? 교술갈래, 그러니까 수필의 다른 말이 교술갈래거든. 수필은 얘들아 글 쓰니까 직접 쓰는 거야. 직접 쓰면 당연히 자전적 뭐야? 자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휘 정리하셔야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자전적이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게 소설이면 자전소설. 근데 수필은 내가 내 이야기 직접 하니까 그냥 성격 자체가 자전적인 건 당연히 갖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 체험을 가지고 교훈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필은 실은 2단 구성이야.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쓰는 위주가 바로 그게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글이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주관적이 훨씬 더 크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주제 자체가 독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를 할 건데 독서로 인한 내면 변화를 먼저 제시를 할 거야. 그건 내 경험이겠죠? 자, 그리고 독서를 통한 거기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이거 2단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어떤 구성으로? 내용상의 2단 구성. 알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 같은 장면과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자, 그럼 나에다가 체크하세요. 자, 거기다 쓰자. 글쓰니 경험. 자, 글쓰니 경험을 실제로 제시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사실적인 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실의 문학입니다. 알겠죠?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라면 수필은 사실의 문학이야. 내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래 달리 묶어봐봐. 내심 기대했던부터 달리를 묶어봐봐. 그러면 기대했던 장면은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이야. 근데 뭔가 동물을 이렇게 연구하거나 막 내가 관찰하거나 그런 걸 바랬는데 자기는 실제는 기생충 연구였어. 공부하는 과목도 내가 동물을 연구를 할 줄 알았는데 뭘 공부를 했어? 수학 생태학을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에다 밑줄. 내가 생각한 동물의 왕국은 이런 거야. 내가 직접 가서 기린을 보고 관찰하고. 자,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게 되었어. 그래서 여기 밑줄 쳐. 혹시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에다 밑줄. 이게 바로 계기가 되는 거야. 내가 뭐 하게 된?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야. 알겠지? 어떤 계기라고?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즉시 수강 신청을 했대. 그 수업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았다의 체크. 처음부터 내가 뭔가 사회생물학을 자세히 알고 들어간 건 아니야. 왜? 계기가 어떤 건데? 뭔가 그런 내가 기대하는 이런 동물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연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막상 가니까 기생충만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국어국문학과를 가? 그러면 난 국어국문학과 가서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걸 창작하는 걸 배울 줄 알았어. 근데 갔는데 이제 문법을 배우는 거야. 그것도 영어로. 실망해 안 실망해? 실망하지.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비슷한 가게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 사회생물학은 실은 알고서 한 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채 이게 진입이 된 거야. 그것을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자, 구나에다가 밑줄. 그리고 강렬한 느낌에다 밑줄.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영탄적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영탄한다라는 얘기는 감탄한다는 얘기야. 감탄한다는 얘기는 어때? 와, 대단한데? 오, 신기한데? 이런 식으로. 자, 1975년 이 책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엄청난 반향에다가 체크해봐. 엄청난 반향은 뭐야? 여기서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했었잖아. 그게 반향이라고 하면 여기 뜻도 외우세요. 어떤 사건이나 영향을 미치어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얘기하는 거야.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대. 하나의 에피소드죠. 물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건 엄청난 반향이라는 하나의 증거도 되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얘들아 서론이야. 자, 아까 내용상은 2단 구성이라고 했어. 여기 앞에서 아까 내용상은
내용상은 2단 구성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그 겪은 경험과 거기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렇게 내용상으로 2단 구성이지만 수필은 형식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뉘어질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야. 이기적 유전자. 자,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을 다 읽어보고 싶었대. 이게 바로 또 동기네.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처음에 몰랐지만 이걸 계기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고 그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이유야.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슨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거래.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자 얘들아 밑줄 쳐. 한 권의 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에다 밑줄. 그리고 별표 치세요. 얘가 이제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겪은 경험이 내가 이것 때문에 다 바뀌었대.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자, 대부분은 아마도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거래.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엄청난 경험, 그 엄청난 경험이 뭐겠어? 뭔가 다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삶에 영향을 끼쳤어 안 끼쳤어? 끼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미국에 간지 왜 갑자기 미국에 갔지? 맨 앞에서 유학 갔다고 얘기했어. 미국에 유학 간지 3년 동안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대. 그런데도 책을 손에 내려놓지 못했대.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고 있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야.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뭐 했다라는 얘기야? 책에 몰입했다라는 거야. 그럼 책의 흥미 정도가 높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나는 붕 떠서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붕 떠있는 기분? 자, 어떤 기분일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해가 막 자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아까 말했잖아. 책을 다 읽고 뿌연 새벽에 나온 거야. 책을 읽고 나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 어제 점심 이전은 뭐야? 책 읽기 전인 거야.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의 차이가 있어. 달라졌대.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답을 보여준 것 같았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책을 읽고 나서 뭐야? 해답을 찾았대. 내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거야.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대. 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재해석. 무슨 관점으로? 유전자 관점. 얘들아, 유전자 관점에다가 별표 치세요. 이 책을 읽을 때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그 덕분에 새로워졌대. 영향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영향 받은 거죠. 자,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자 이제 인용할 거야. 우리의 DNA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까지 끊으세요. 말이 어렵죠. 자, 항상 얘들아 독서, 비문학 이런 것들 풀 때 말이 어려워. 그러면 즉이 나와 보통. 그럼 즉이 나온다는 얘기는 좀 더 쉽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거든. 그거를 도움을 얼마든지 받으셔야 돼. 그럼 다시 읽어보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에다 밑줄. 그러니까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긴 줄을 요걸로 요약한 거거든. 자, 존재 이유가 유전자다. 존재 이유가 유전자다. 그럼 그 말이 문장에 이걸 해석을 해보자. 긴 문장을. DNA는 뭐 한 거야? DNA는 끊임없이 생존해온 거야. 그러면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그냥 이거는 생각이었던 거야. 생각에다가 세모.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거야.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살아온 거고 스스로 선택한 거다라고 생각해왔는데 실은 우리는 DNA를 보존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걸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야. 즉 무슨 말이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저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너네는 DNA를 보관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DNA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야. 자, 그럼 얘들아 뭔가 이거 인간 같지 않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빗대어서 표현하냐면 불멸의 나선이고 왜 불멸의 나선이야? 끊임없이 생존해왔다며. 끊임없이. 그래서 죽지 않아. 그리고 DNA가 나선 모양이거든. 밑에 그림 보이죠? 나선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기계래. 왜?
DNA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대상이라며. 그치? DNA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대상인 거면 당연히 생존 기계가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쉽지? 글만 잘 정리해서 읽기만 해도 돼. 글 정리해서 읽는 거를 자꾸 연습하시잖아. 그러면 모든 어려운 걸도 그냥 착착 읽혀져. 알겠죠? 자,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대.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대. 자, 그러면 책을 읽은 그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날이 됐겠죠. 그 새벽에 바라본 책을 다 읽고 난 후인 거잖아. 거기다 쓰세요. 다 읽은 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대.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 책 읽기 전, 책 읽기 후로 완벽하게 갈렸대. 그 전에는 책 읽기 전이겠죠? 세모 칠게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때마다 다른데. 자, 얘들아 밑줄죠. 그때마다 다른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죠. 거기다 쓰세요. 명확 X. 이전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답이 명확하지 않았어. 난 왜 사는 걸까?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나는 사는구만.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 나는 게임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야. 이렇게 그때 달랐던 거야.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어떻게?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명쾌해진 거야.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의 답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유전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왜? 얘들아, 그 수학 좋아하는 애들의 특징이잖아. 국어가 왜 싫어? 이러면 선생님이 이것도 되고 답이 이것도 돼서 싫은 거잖아요.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자,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대.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래. 자, 그런 점에다가 체크. 그런 점이 뭐야? 그런 점? 여기서 얘가 말하는 그런 점이 뭘 것 같아? 모든 것이 한 길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모든 것이 한 길이 뭔데? 생명은,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다.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깊은 고민을 끌고 온대. 뭐야, 나는 기계에 불과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 체크해봐. 그거는 사회과학을 하는 이 글쓴이의 느낌이 아니야.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의 느낌이야. 여기 세모. 펜이 자꾸 끊어져. 자,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얘들아 그렇게에다가 체크해봐. 다 어떤 거? 유전자의 문제로 환원. 유전자의 문제로 환원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로 다 치환이 된다는 거야. 너 내가 막 대통령이 됐어. 네 유전자가 그런 거야. 자, 난 대단한 목적이 있어. 나는 정말 막 정의감이 넘쳐. 그건 네 유전자가 그런 거야. 그런 유전자를 너는 보존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때? 회의감이 올까 안 올까? 회의감이라는 건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그냥 유전자만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나는 사회과학을 정시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종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에다 별표.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대. 자,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자, 여기 밑줄 쳐. 이게 사회과학의 연구의 논제라는 거는 이제 중심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 자, 그것이 사회과학이면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바로 사회과학이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과학하면 막 이렇게 비커에다가 막 뭐 담아서 이렇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회과학이라는 건 약간 철학하고도 살짝 비슷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철학은 이제 글로서 계속 공부하는 건 사회과학은 이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겠죠. 인류가 발전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대.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대. 이게 이제 문제점이죠. 근데 문제는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그 문제 하나의 줄에다가 밑줄, 그 하나의 줄이 뭔데? 유전자.
다 DNA로 연결돼.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물려서 말끔히 씻어내려가듯.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았다. 알겠죠? 자,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로 갔다가 동양사상이었다가. 얘들아, 이거는 서양 철학이고요. 혹시 쇼펜하우어 아십니까? 아, 쌤이 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능 비문학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보통 너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 원래 인생은 보통이야. 즐겨. 원래 보통이야. 원래. 그리고 얘는 글만 보면 진짜 힘들게 산 애 같지? 금수저입니다. 이렇게 킹 받는 애입니다. 어쨌든 얘 나중에 되게 비문학에서 수능 비문학에서 자주 나올 거야. 쇼펜하우를 갔다가 동양사상 또 동양철학까지. 그러면 얘들아, 얘는 그동안 얼마나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 안 했어? 노력했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 서양 철학도 보고 동양 철학도 보고. 근데 문제는 책을 읽고 답을 드디어 찾았어. 이게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찾은 거야.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뭐뭐 하구나라고 감탄하고 영탄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 의문.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자,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했대. 그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이거를 하거나 아니면 니체니 쇼펜하우너니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드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했죠. 해답을 얻지 못했어.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까지 찾아다녔어. 얘들아, 절을 왜 갑자기 종교 불교 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동양 철학입니다. 불교는 종교긴 하지만 나름의 이게 동양 철학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자,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나 이제 얘가 진짜 풀고자 했던 근원적인 의문이야. 삶 자체.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그런 근원적이라는 건 나 왜 살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한테 이런 거. 자, 그러면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그 맥락이었대.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그런데 갑자기 한 권의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책 2권 나왔어. 무슨 책 나왔죠? 정리해봐. 빨리 앞을 찾아봐도 좋아. 무슨 책 2권 나왔어. 사회생물학.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이기적 유전자. 그러니까 사회생물학을 통해서 뭔가 관심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보게 된 게 이기적 유전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설명에 얼마나 황홀했는가라고 계속 어떻게? 이거 설이죠. 설이가 뭐지? 의문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진짜 물음은 아닌 거야. 내가 그만큼 명쾌했다라는 거를 영탄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영탄이라고 하면 감탄하는 거야.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변했다?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왜일까? 왜 좌절감으로 변했을까? 처음에는 읽었을 때,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황홀감이었고 두 번째는 좌절감으로 변했대. 그럼 왜 황홀감을 느꼈냐? 답을 얻은 기분에 때문에 좋았대. 근데 그 단계가 지나니 뭔가 만사가 시시해져. 왜? 어차피 뭐 유전자를 담아내는 기계일 뿐인데 나는 뭐.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나는 애를 썼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을 쓰냐? 모든 것은 유전자인데? 그냥 우리는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동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이기적 유전자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진짜 좋은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하얀색 옷이 있고 검은색 옷이 있어. 넌 무슨 색 옷을 좋아하니? 검은색이구나. 본인이 검은색을 찾겠어? 그러면 저의 취향은 검은색 옷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 너의 취향이었어. 막 너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지. 뭐 전 여친이 검은색을 좋아했다던가 뭔가 있었을 거야.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너의
원시인 때 조상부터 대대로 검은색을 선택했을 때 생존할 확률이 높았었고 그래서 검은색을 선택하는 유전자들이 네 몸속에 남아있어서 너는 네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유전자가 검은색을 선택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선택한 거야.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가 좋아서 능동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유전자가 그렇게 시킨 거라고.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네. 유전자가 시킨 대로 하네. 누군가가 시킨 대로 하는 거는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드니? 좌절감. 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어때? 맥이 풀려버려. 그게 두 번째 감정이겠죠. 아까 말했던 좌절감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헛일, 인생사 일장전,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야. 인생 부질없다, 인생 무상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느낌이야. 어차피 나는 그냥 하나의 포장 용기일 뿐인데 내 안에 있는 유전자만 중요한 거구나. 자, 그러면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유전자를 전달 안 하고 죽어도 다른 유전자가 남기겠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대. 하지만 다행히 방황. 자,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뭐겠어? 방황하는 거지. 나 왜 살지? 이러면서. 근데 그건 길지 않고 재해석을 했대. 얘들아, 적극적 책 읽기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책 읽기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내가 내 힘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러는데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아왔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자, 그 책에 말하려는 건 이건 아니야. 자,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대.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대. 왜냐면 아까 무기력했잖아. 나 이렇게 해서 뭐 해? 이러면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어. 이 무기력하다라는 얘기는 너네 있잖아. 난 아무것도 못해. 나 어차피 해도 안 돼.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것부터 하나 둘씩 하겠어. 이러면서 나는 인간의 존재의 이유나 인간의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자, 그래서 그 책 하나 읽고 그 책이 다다. 그 책이 말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얘들아, 만약에 책 한 권 읽고 이 책에서 말했는데 이 책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 책만 맹신해봐. 그럼 뭐가 되는 줄 알아? IS가 되는 거야. 그 무슬림 집단 세력을 보겠어. 막 얘네들이 이 성경 하나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말이 무조건 맞아. 알라를 안 믿으면 다 죽어야 된댔어.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기적 유전자 한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쭉 읽어 나간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나는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열리면 빠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 읽기를 확장해갖고 노력도 계속 늘려나갔어. 대단하죠?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누구 잔다. 일어나세요. 알겠죠? 자는 것도 습관이야. 알겠죠? 자는 것도 습관이야. 빨리 깨세요.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른 주제들이었대. 자,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순간 나는 굉장히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대. 자, 아까 얘들아 황홀해지고 편해지는 거는 더 긍정적인 거겠죠? 뭐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인 거야.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 유전자 생존. 이게 아까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었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나한테 실망감을 주는 거였거든. 근데 이 사실은 언젠가부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고 이게 기능 1이야. 그것도 덕분에 하게 돼. 그리고 수동적 기계만이 아님을 오히려 알게 해주었대. 깨달음이. 인간은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왜?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어. 이 의식은
자유의지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어떻게 하게 된다?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 중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많이 나오는 단어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근데 막 두렵다. 무서워. 맞을까봐 이게 아니라 와 너무 대단한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경외감이야. 예찬하는 거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대. 자, 그러니까 아까 인간 존재에 대해서 명료해서 기분이 좋아졌거든.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 수동적인 기계네. 그럼 나는 삶의 존재가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봐봐. 개미. 최근에 들은 얘기가 개미 그 여왕 개미가 난 짱일 줄 알았거든. 부럽잖아. 일꾼 개미들이 얼마나 많아. 여왕 개미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일을 해줘.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우리 신랑이 잡지식이 많잖아.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거 아니? 여왕개미가 실은 노예라는 거? 그러면서 일꾼 개미들이 여왕개미가 조금 늙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일꾼 개미들이 이 여왕개미를 죽여버린대. 그리고 이 여왕개미가 만들어내는 이 로얄 젤리를 일꾼 개미 한 명을 찝어서 걔한테 계속 먹인대. 그러면 그게 여왕개미가 된대. 그러면 여왕개미가 두 마리가 나타나. 그러면 이 둘 중에 힘센 애를 살리고 나머지는 죽여버린대.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내가 뭘 너네한테 지시하잖아. 그걸 그대로 해? 일꾼 개미들은 그대로 해. 왜?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거스를 수가 없어.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음식들 막 새로운 거 계속 나오잖아. 탕후루 요아정부터 막 계속 뭔가 나오지.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도 계속 먹어. 근데 동물들은 새로운 거 안 먹어. 토끼가 고기를 먹나요? 안 먹죠. 왜? 유전자가 풀만 먹게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는 별별 음식을 찾아서 먹어. 독특한 것도 먹고요. 자, 인간은 뭐야?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봐봐.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너네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간사회 발전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했겠지? 근데 우리 왜 유튜브 쇼츠 보고 있는 거야? 난 거스를 수 있는 거야. 인간사회 발전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로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자,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명면 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왜 혼란하고 이렇게 감정을 느낄까? 인생 무상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어차피 생존 기계인데 살아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이 생각이 드는 학생들이 생긴대. 그때 어떻게?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해봐.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이거 제목이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 영향을 크게 끼쳤다라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까지 세울 수 있었대. 긍정적인 결과네. 그쵸? 자, 그래서 그래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이 문장이 난 너무 좋아. 너네가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거 아니? 세상의 주인공은 나거든. 애기들은 세상의 주인공. 선생님 애기가 아직 어려. 2살 내일 모레면 이제 2살이 딱 되거든. 이제 생일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지. 얘는 자기가 주인공이야. 근데 나한테 무관심해? 그럼 소리를 질러. 하고 소리를 질러.
너네 그래? 아니잖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는 그냥 어떤 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 큰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 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즐겨.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살아가면 되는 거야. 꼭 너네가 막 대단한 독립운동가라던가 막 정말 막 뭐 센세이션하게 막 통일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아니어도 뭐 BJ가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아니잖아. BJ도 나름 살만한 이유가 있고 꼭 BJ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살더라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꼭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면 돼. 그냥 나한테 있는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면 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뜻대로 안 할까?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난 그런 사람인가 보다. 조금 더 계산해봐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해봐야지. 이러면서 가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일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너네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공부를 떠나서 니네 인생에서 좀 알았으면 좋은 게 할 수 없는 거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할 수 없는 거는 빠른 포기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걸 하는 게 인생이 많이 윤택해질 거야. 선생님은 수학에 한때 매료를 느꼈어. 하지만 넌 수학을 정말 유전자상 못한다는 걸 느꼈어. 빠르게 포기하는 거야, 얘들아.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국어, 영어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너네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모두 이룰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럼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왜? 왜 그렇게 보일 것 같아? 유전자가 허락해야 된다 했잖아. 유전자 안에서 내가 유전자가 허락한 범주 내에서는 다 이룰 수 있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좀 자기는 다르대. 차이점이 있대. 그게 뭐야? 뭐 때문에? 노력하는 삶. 그러니까 운명론은 어떤 거냐면 가만히 있어도 운명대로 흘러갈 거야. 이게 운명론이라면 얘는 그냥 기다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 유전자 범주 내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안에선 다 이루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계속 묵묵히 살아갈 거고 노력할 거다. 알겠죠? 이게 다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는 분명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다. 너무 좋은 글이었어요. 최대천 과학자의 서재. 나중에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니체,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생물학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이때는 근원적 이유를 찾기 힘들었고 이때는 이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강렬한 느낌 그러면서 더 궁금해져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고 이기적 유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읽었죠. 됐나요? 재밌지 않습니까? 요것도 볼까? 어느 철학자의 행복서? 했어 안 했어? 자, 설명문 갈게. 아까 수필은 주관적이라고 했었지. 설명문은 객관적이겠지. 왜? 해설을 해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꾸빼씨 관련한 게 소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뭐지? 이거 문학인가? 뭔가 헷갈릴 수 있겠으나 설명문입니다. 이것 좀 어려워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많이 어려워, 얘는. 자, 행복이라는 건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조화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론이 있을 텐데 그걸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거는 순서대로 잘 제시했다는 거야. 그리고 질문과 그에 대한 답, 이게 문답이야. 문답 방법으로 전개를 했구나. 문답법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대로 대답을 놓았대. 그중 철학자 밀이라는 애가 있는데 철학자 밀은 공리주의자로. 자, 그럼 공리주의자 중요하니까 내용을 볼까? 공리주의자는
행위의 목적이나 선악 판단의 기준을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두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착하다의 기준은 사람이 행복하면 돼. 그게 공리주의야. 그러면 최대 다수의 행복이나 최대 다수의 이익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반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쳐봐. 그러면 다 개개인이 돈을 내면 되는데 한 명이 쏜대. 한 명이 쏜다고 생각해봐. 민소리가 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민소리가 이걸 다 내야 돼. 불행해 안 불행해? 민소리는 불행해. 불행한데 나머지 친구들은 행복해 안 행복해? 개꿀 이러면서 행복하잖아. 그치? 그러면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거야. 이해됐어? 이건 좋은 거야. 민소리 한 명만 불행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이건 좋은 거야. 이게 공리주의자야. 너무 폭력적으로 얘기했나? 그래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행복은 무조건 기쁨이야. 고통? 안 돼. 불행은 고통인 거야. 자, 기쁨, 즉 고통이 없어야 돼. 얘가 말하는 기쁨은 고통이 아예 없어야 돼. 그럼 다른 사람은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가? 있어. 고통이 있어야지 기쁨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 한번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왜냐면 너무 주관적이잖아.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거를 정리할 거야. 벤담도 공리주의자거든. 물질적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 만족을 해. 그럼 기쁨의 원천이야. 그러면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게 최고겠네? 그치? 내가 우울해. 그럼 좋았어. 오늘 핸드폰을 바꾸겠어. 내가 조금 불행한 느낌이 들어. 오늘 자동차를 바꿔야겠어. 오늘 다이소 가서 나의 소소한 물건을 사서 기쁨을 채우겠어. 근데 물건 사면 기분 좋긴 해. 그래서 쌤이 요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하나씩 바꾸고 있거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봐봐. 이런 게 이제 물질적인 쾌락인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누가 얘기한 거? 벤담이라는 애가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밀이라는 애가 새로 얘기할 거야. 밀이라는 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질적 만족은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어. 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인 거야. 그러면 본질적 가치의 달성이라는 게 보자. 본질적 가치. 그러면 얘가 말하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행복의 본질이겠죠? 이게 뭘까?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라는 거야. 같은 말인 거야. 알겠죠? 이 자긍심은 각자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긴 하나.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지. 그러니까 난 내가 제일 예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막 대학원까지 막 엄청 높은 박사학위까지 따야지 나에 대한 존경심이나 나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가치 기준은 다 다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 가치 기준이 다른. 본인들이 만족하는 그 포인트들이 다르잖아. 근데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래.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건 뭐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게 자립성이야. 그리고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이성적 자세는 이성이라는 게 뭐야? 내가 부모님하고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문 쾅 닫고 엄마 싫어!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가면 그게 맞아? 감정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상상으로만 해야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지금 엄마한테 그랬다가 용돈이 끊길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지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관용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의 어깨를 실수로 쳤다? 그럼 이제 싸워야 돼? 야, 이리 와봐. 이러면서 너 지금 뭐 한 거야 나한테? 내 어깨 지금 어떡할 거야? 너 나 물어줘. 어깨 나 지금 이거 물어줘. 이럴 거야? 아니잖아. 친구가 미안해 이러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봐주는 게 관용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관심이 좀 있어야지 얘들아 이게 사회생활 할 수 있거든. 사회생활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애 못하는 친구들이 실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서 그래. 오빠 오늘 나 뭐 할게? 이러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망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친구들이 야 나 오늘 빵 샀거든 이랬는데 이러면 친구 없어? 뭐 샀는데? 어디서 샀는데? 그건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래.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을 관통하는 미래 행복의 개념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밑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발전을 지속해? 인간은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행복해질까 안 행복해질까? 행복해지지. 그러면 자기 발전이라는 게 뭐다? 각자의 능력을 높이 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대. 자, 그러니까 얘기를 들면 그런 친구들 있어. 운동을 되게 좋아해. 근데 부모님이 운동을 안 시켜줘. 그럼 나는 능력치가 얘는 막 올림픽 선수 나갈 수 있을 만큼 잘하는데 그걸 발휘를 못해.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럼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계속 공부만 시키면 시킬수록 위축되겠지. 나는 못하는데. 근데 얘는 체육 시간에 되게 활발해. 근데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위축되는 거야. 이게 불행이라는 거야. 미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운동을 잘해? 그러면 그 운동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개발을 시키고 얘가 거기에서 금메달 따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 얘들아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땄을 때 표정 어땠어? 막 이랬어? 너무 좋아했잖아. 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보상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야. 금메달의 금이 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그거 땄다고 좋아하겠어? 그냥 내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인 거야. 이해됐나요? 이 아저씨가 뭐라 하는지 보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얘는? 왜? 계속 노력하려고.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 밀은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발전을 해야 돼. 그거는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막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분 좋았어. 근데 그 기분 좋은 그 결과, 기분 좋다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해온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삶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인 거래. 그러니까 내가 막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파랑새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파랑새를 찾으려고 가면서 가는 기대감이나 내가 가면서 성장하는 거나 내가 가면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수능을 전부 다 만점을 해야지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을 때려쳤거든. 자 그래서 수학을 때려치고 국어 영어 만점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각자 다 개성대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가치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능력을 개발할 필요 없어. 각자 개별적으로 잘하는 거, 각자 잘하는 걸 하면 돼. 알겠죠? 각자 잘하는 걸.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냐? 그러니까 우선 공부하라고 얘들아. 지적인 능력을 발전해야 된다. 행복해지고 싶어? 공부해 얘들아.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게 지적 능력이래. 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너네가 막 도덕 공부 막 이런 거 막 교양 공부 책 읽고 막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싫지. 근데 얘들아 너네가 대학교 가고 또는 뭐 하잖아. 너네가 찾아서 스스로 공부할걸? 우리나라 거의 공부 중독이야. 스터디 카페 가봐. 대학생들이 더 많아. 어른들이 더 많고. 그 선생님이 되게 충격받은 게 막 선생님 신랑한테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이신 분들이 이제 5, 60대 분들. 여기 쉐라톤 힐튼 사장님도 신랑한테 배우거든. 그 분도 아침에 와서 또는 점심에 잠깐 틈내서 어떻게든 영어 공부하시려 하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그거는 필요해서일까? 돈도 충분하고 나이도 많고 뭐 대학교 갈 일도 없는데 그분들 왜 공부하시는데? 기뻐서, 행복해서. 이해됐어? 그래서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현실적 제약에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이래. 그래서 주지주의가 뭔지 보자.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보다는 지성이나 이론 사유, 지적인 걸. 그러니까 주지주의는 F보다 T를 중요시하는 거야. MBTI로 따지자면 T적 감수성을 중요시하는 게 그게 이제 주지주의야. 그러니까 너 T야 이러지 말고 너 주지주의니?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그래서 지식은 되게 중요하다. 지적인 능력 꼭 추구해야 된다.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해외를 나갔어. 근데 나는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영어를 좀 쓸 수 있어. 자, 지적인 능력을 발휘했지.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근데 F도 중요하대. 감성도 중요하대.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의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말이 어려워. 자, 자세히 볼게. 감성이라는 건 당연히 내재됐죠. 그쵸? 그리고 너네가 본능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는 각자 지니고 있는 이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것들, 감정과 본능을 발전시켜야지 자기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요약을 한 번 더 하면 감성과 본능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내 교양이 좀 더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감성은 당연히 이성에 의해서 재현은 돼야 돼. 그러니까 로맨틱 어느 정도 하긴 해야 된다고. 슬픈 영화를 보면 뭐 슬퍼도 해야 할 수도 있고. 근데 얘들아 계속 뭔 말만 해도 저 상처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성에 재현은 되되 그래도 어떻게 감성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덕도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 그것도 사회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감수성이 있어야 돼. 그건 바로 도덕성인 거야. 그게 도덕적 성숙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그게 행복인 거야. 그럼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가날 때, 그래서 어떻게 그걸 통해서 특별한 삶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특별한 삶의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좀 어려워. 이거 막상 문제 풀 때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자,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여기까지 봐야 돼. 요 프린트 다 하고 딱 쉴게. 조금만 힘내보자. 자, 꽃배라는 애가 있어. 이거 소설이거든. 아까는 설명문이었어. 이제는 소설이야. 소설은 얘들아 이거는 서사갈래. 서사갈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밑에 서사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서사적이라고 얘기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서사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꽃배가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제시할 거고, 그래서 이제 배움 목록을 배울 거야. 이거 괜찮은 책인데. 파리 중심가의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꽃배래. 자, 꽃배가 주인공입니다. 왜? 제목에 있잖아. 자, 그러면 마음의 병에 걸려서 이게 문제네. 자, 그래서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이거를 깨닫게 된대. 자, 묶으세요. 그게 바로 여행 계기야. 내가 정신과 의사야. 그럼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 그래서 행복여행이겠죠. 자, 그리고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하여 행복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내가 여행 초반에 노승을 만났고 다시 만나. 여행이 끝날 무렵에.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당신은 마음 공부 열심히 잘하셨소. 노승이 말했대. 책상에 앉아 노승은 꽃배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 목록.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행을 통해서 계속 이 행복의 의미를 계속 정리한 거야. 안경을 쓴 꽃배의 기억 속에서 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대. 자,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대. 꽃배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이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대. 왜 베껴 적어?
예의를 갖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적은 것들을 함부로 보여드릴 깔끔하게. 왜냐면 읽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 예쁘게 적어서. 자, 고매하다라는 거 체크해서 다시 보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고매하다라는 거는 아름답다보다 훨씬 더 위야. 품격 있다라는 뜻이야. 고매하다. 친절한 노승의 얼룩투성이 초고를 내밀 수 없는 일이었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베껴 적은 이유가 되겠구나. 정성을 다하는 고 예의를 차리는 거죠.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빛나기도 했다. 배경을 묘사하고 있네. 배경 묘사. 자, 그러면 이런 산들은 날마다 보면서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대. 이게 바로 내가 이 배경을 보고 느낀 점이야. 이게 될 것 같았다라고 내 느낌인 거잖아. 자, 배운 목록 보자.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비교하지 말기. 뜻밖의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근데 오히려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거고 목표로 여기면 안 된대. 과정이래.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불행이래. 그리고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거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같이 있는 거 그 자체로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 등등등등등등 목록을 막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대.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꽃배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대.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명상을 하고 보냈을 거래. 그런 그가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래. 꽃배는 환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 보낸 편지를 읽을 때 기울일 수 있는가 자문했대.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건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거다. 그래서 노승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우리 앞에서 읽었던 가지문하고 비슷하죠?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 거기다가 써.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가지문에 있었던 거야. 노승은 읽기를 마쳤대. 그는 행복에게, 꽃배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대. 그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거야. 왜? 행복의 의미가 진소라고 생생 막 적었을 거 아니야. 자, 그랬더니 그러나 웃으며 계속 손을 내밀었고 어떻게 수첩을 줬대. 그리고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그 미소는 비웃는 건 아니었대. 오히려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어우러진 거래. 그러면 꽃배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대. 그 좋은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거?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죠. 자, 읽기를 마쳤고 정말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도 없군요. 자, 근데 기쁘기도 했지만 실망스러웠대. 왜?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행복에 대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 주진 않았잖아. 그래서 기대와 달라졌으니까 실망도 약간 합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 말했대. 날씨가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그래서 풍경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대. 그리고 바라보는 것만 생각이 먹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 그래서 자연에 웅장한 충만감에 감동하고 반응을 보인 거야. 그게 감흥입니다. 꽃배는 높은 경지에 노승과 단둘이 된 주눅이 들었고 희할지 알 수 없었대.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거는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건 뭐야? 이 풍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언젠가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야. 내가 계속 이 엄청난 아름다운 풍경을 옆에서 걷고 있는데도 나 숙제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풍경을 즐기는 순간 발견할 수도 있어. 근데 나 숙제해야 되는데 이러면 뒤에 없어? 어머,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고 새로 뽑아줄게. 알겠죠? 자,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상가어울려 노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고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대. 끊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인 거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되는 거야.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자,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대.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 그 하나의 진리가 바로 뭔다? 이 순간을 즐겨라. 알겠죠?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이 순간과 하나가 되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지도 않지만 대신할 수도 없고 뭐 세상에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어떻게 노승의 웃음이라는 게 바로 근원적 행복을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냥 이 순간에 계속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연이랑 얘기를 해. 그러면 가연이랑 얘기하는 그 순간을 즐기는 거야. 노승은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계속 행복이 뭐지? 행복? 뭔가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노승의 가르침 뭐다? 이 순간과 하나가 되거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도 진행하도록 할게요.